자, 제목이 보바리 부인인데, 그래도 엠마가 비교적 빨리 등장하는 편이에요. 뭐에 비하면? 엠마가 직접 자기의 시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얘기를 하는 그 시간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인공이 자기의 말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기까지 많은 페이지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이제 이 소설의 어떤 독특한 구성, 문체, 와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부 일장입니다. 시집을 가야지 얘는 사람이 돼요. 엠마는. 그래서 루오양, 그러니까 루오 영감의 딸이었다가 이제는 샤를르 보바리라는 시골 의사한테, 지방 시골 의사한테 시집을 가서 보바리 부인이 되면서 자기의 말과 자기 나름의 이제 시점을 갖게 됩니다. 토트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엠마가 과거를 회상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이 엠마의 괴상한 어떤 취향, 그 앞선 동영상에서 보시면은 아버지도 이런 허영이나 이런 거가 되게 있는데 딸은 더하다, 청출어람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자정의 결혼식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밤에 불도, 지금도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지만 이게 19세기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상한 욕망의 근거는 무엇일까? 그래서 일부 6장을 보면은 이제 그 엠마가 수녀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풍문으로 보바리 부인을 얘기를 듣고,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보바리 부인 이런 걸 읽을 때는 솔직히 야한 장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무슨 부인 시리즈는 다 야한데 채털리는 그거를 좀 만족을 시켜줘요. 그리고 줄거리도 되게 단순하죠, 사실 그 채털리 부인의 로렌스 소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고등학생이 읽기에 충분히 접수가 되고 읽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거기 좀 거시기한 부분, 오두막에서 하는 부분 이제 계속. 근데 그리고 이제 성기 이런 묘사 같은 것도 되게 좀 자연주의적으로. 그래서 나보코프는 채털리 부인의 사랑 되게 폄하했거든요. 성을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고. 그거에 비하면 자기의 롤리타는 되게 뭐다 이거죠. 나보코프의 말이 아주 뭐는 아니지만 일리는 있어요. 근데 보바리 부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야함, 에로틱 이런 거하고는 되게 포르노그래피적인 그런 에로티시즘하고는 되게 거리가 먼 소설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무렵에 읽을 때는 엠마가 수녀원에 들어갔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는데, 이게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수녀원이라는 게 약간 고급 기숙학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13세에 들어갔다고 돼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자 연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때 그 연보에 보바리 엠마의 나이를 우리가 그게 가늠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녀원에 들어간 나이가 13세입니다. 네, 그걸 한번 따져볼 수 있겠네요. 자, 그때 아무튼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보니까 형편이 안 되는 곳이야. 이 루오 영감, 이땐 영감은 아니었겠고, 루오 씨 형편에는 딸내미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을, 이거를 농부에 지금, 저기 딸인데 일을 하도록 시켜야죠. 농사일을 가르치고 자기 분수에 맞게 살도록 그 생활 방식이며 가치관이며 뭐 세계관이며 이런 거를, 그러면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자존심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부모 자체가 너무 열렬한 분수에 맞지 않는 교육열을 갖고 있었고, 그게 이제 딸한테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딸을 수녀원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녀 엠마는 수녀들하고 어울리는 게 즐거운 거예요. 교리문답 공부도 즐겁고 종교의식도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무렵에 우리가 이제 그 초등 고학년부터 대략 사춘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고등학교는 이미 되게 큰 나이고요. 한 이제 초등 고학년 중학교 때 우리 10대 그 한 초중반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 내용 자체보다는 형식과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탐닉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교수가 되고 싶어. 왜? 있어 보이니까. 변호사가 되고 싶어. 왜? 가오가 사니까. 작가가 되고 싶어. 막 이러고 담배 꼬나물고 막 이렇게 쓰는 그런 게 멋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엠마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엠마의 그 낭만적인 우수의 낭낭한 탄식 이런 거 이제 탐닉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의 성장기를 지배한 모방 욕망의 한 표현일 것 같고요. 이거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엠마가
성향이 예술적이기보다는 감상적인 기질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세탁부가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엠마는 여기 수녀원의 송화에 다 재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세탁부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엠마가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이 어린 시절에 이런 한창 성장기에 자기 생활 공간 있잖아. 이거 엄마 아빠. 게다가 여기 엄마 아빠는 농부니까 뭐 맨날 뭐 닭 잡고 뭐 청소하고 씨 뿌리고 거두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시공간에서 수녀원을 가면 다 수녀들만 있고 어떤 정해진 옷을 입고 있고 정해진 생활 패턴이 있고 종교의식 이런 게 굉장히 소녀한테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와중에 세탁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책을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그녀는 원래는 속옷이나 시트 정리하는 이제 그런 일인데 시집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좀 보이잖아요. 19세기의 여자가 시집을 못 간다는 거가 어떤 건지가. 그러니까 마치 그 결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 뭔가 다른 걸 하는데 요즘 같으면 이렇게 살지도 않을 것이고 근데 이제 19세기니까 이때 이제 그녀가 하는 일이 어떤 그 뭐 다른 직업이나 자아 성취 뭐 자아 실현 이런 걸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소설을 이제 읽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다른 어떤 공부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9세기의 문맹률이 낮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고려한다면은 이렇게 침대 시트 이런 거 정리하는 이 수녀원에 와서 이런 여성이 미혼 여성이 그 취미의 한 대상으로 독서를 택했다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녀도 되게 지적인 나름대로는 적어도 지적인 정향성이 이제 있는 그런 여성이었던 걸로 보이고 하지만 이제 노처녀일 뿐인 거야 여기 소설에서는. 근데 이제 그녀가 가지고 오는 이제 그 텍스트를 보면은 감상주의나 초기 낭만주의 이제 그런 소설들 그래서 세부 장르로 들어가면은 고딕 소설, 역사 소설, 연애 소설입니다. 다시 고딕, 역사, 연애. 그래서 고딕을 제일 잘 썼던 이제 작가는 앤 레드클리프라고 제가 어디 뿌시킨이나 이런 거 강의 찍으면서 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영국 여성입니다. 결혼도 하고 진짜 생활 자체는 멀쩡했는데 그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훗날 생각해보면 아가사 크리스티의 좀 초기 버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릴러를 썼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고딕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딕적인 세팅이 전부 레드클리프한테서 나왔는데 레드클리프의 소설을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려고 막 원서도 사놓고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어본으로 사가지고 얇은 건 있고 뭐 이탈리아 사람들 이런 거 좀 얇은 거 있어요. 숲속의 라만 브리스 그러니까 숲속의 로맨스 뭐 이런 식으로 얇은 건 좀 읽고 근데 되게 두꺼운 것들이 많아요. 중요한 거는 그게 당대에는 굉장히 많이 읽히고 많이 소비되고 이후에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엠마도 이런 거 읽어요. 그 세탁부 저기 언니하고 이제 같이. 그 다음에 역사 소설은 단연코 월터 스콧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애 소설이 이 폴과 비르즈니 같은 이제 이런 소설인데 제가 지금 다 못 읽은 게 아니라 조금 열어봤는데 이게 이제 비극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요런 식의 이제 달짝지근한 비극적인 그런 연애 소설 이런 거를 이제 읽는 거예요. 요거를 플로베르가 살짝 요약을 해줍니다.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그 내용인즉 한결같이 사랑하는 남녀, 쓸쓸한 정자에서 기절하는 박해받은 귀부인, 역참마다 살해당하는 마부들, 그러니까 호러도 또 좀 있어요. 눈물과 키스, 달빛 속에 떠있는 조각배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신화시대가 되니까 가까운 과거에 대한 미화는 소녀의 감수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해묵은 장원에서 긴 드레스를 입은 성주마니처럼 살고 싶고 불운했던 여성들에게 열렬한 경의를 표하고 잔다르크나 엘로이즈나 이런 비극의 여주인공들을 이제 동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거는 완전히 돈키호테입니다. 그래서 그 돈키호테가 자기 지금 이미 르네상스로 넘어왔는데 중세 기사를 동경하고 중세 기사가 되는 게 얘 꿈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욕망의 대상이죠. 그러면 이제 매개자가 필요해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마디스라는 또 유명한 이제 그런 이제 기사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기 꿈을 실현하려고 하고 엠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이제 소설 속 주인공처럼 되고 싶고 그 매개자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요런 사람들인 거죠. 잔다르크나 엘로이즈나 잔다르크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마리아 스튜어트도 언급이 됐던 것 같고 여기 그 엘로이즈도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이 아벨라르는 중세 최고의 뭡니까 그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아벨라르는 신학자가 아니라 엘로이즈랑 연애를 하다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잡혀가가지고 이제 그 사마천처럼
그 사기를 쓴 사마천처럼 이제 궁형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정식의 형 집행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린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집행이 아니라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집단에 의해서 잡혀가서 이렇게 된 걸로 아벨라르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벨라르가 쓴 책이 있어요. 그 나의 뭐 부름과 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제가 러시아어 본으로 읽었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 아벨라르의 원래 그거는 이게 아닌데, 네, 여기 그 여기 편지도 되게 예쁘게 번역이 돼 있는데 제가 사놓고 안 읽었네요. 세상에. 네, 요런 책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세문학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서신교환도 어릴 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어릴 때 읽은 책은 서울대 도서관에 보관되어 완전히 만지면 바스라질 것 같은 그런 시누런 종이에 세로알자. 그러니까 책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찾아가서 읽고, 지금 집에 뒤에 있는데 이거 안 읽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렸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그 소녀 엠마가 동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보바리 부인이 일종의 메타픽션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드린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엠마를 통해서 한번 걸러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엠마가 읽은 책들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보통 이상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무슨 허접한 하이틴 로맨스 소설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멀쩡한 소설을 읽어.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독서 목록의 수준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이건 멀쩡하다.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읽어서 문제인가? 이거를 우리가 다독, 나아가서 남독이라고 하는데 딱히 그것도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이 땐 정말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속독도 하고 다독도 하고 남독도 하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책은 가지고 화장실 갈 때마다 읽는 거야. 도스옙스키 악령 뭐 이런 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는. 그래서 정독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었다. 그리고 책의 주인공처럼 되고 싶다. 해밍웨이의 뭐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를 읽었다. 그러면 나도 스페인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리고 이제 영화까지 본 거예요. 그러면은 키스할 때 이거 코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고, 이런 식의 이제 그 모방 욕망을 갖는 거, 이른바 소설처럼 의 삶을 꿈꾸는 것도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쁘고 좋고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서 한 부분, 그냥 진실인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작가가 독자에게 전해주는 잔혹한 진실인즉 엠마의 타고난 이해력과 지적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잔인한가요? 근데 제가 볼 때 플로베르는 엠마한테 정말 잔인해요. 근데 그 사르트르가 한 말 있잖아요. 내가 뭐 딱히 뭐 잔인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냐, 뭐였지, 내가 딱히 관대할 이유가 뭐 있냐, 나는 그 놈도 마음에 안 들고 이 놈도 마음에 안 들고, 하지만 보바리 부인은 너무나도 훌륭한 소설이다, 이건데 여기 지금 딱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엠마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쁜데 되게 예쁘게 그려놨죠. 그러니까 저 외모가 이렇게 외모는 좀 되는 걸로 해놨는데 머리가 되게 나쁜 걸로 지금 해놨잖아요. 책을 읽기는 읽는데 그거를 접수까지는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뭐를 해야 됩니까? 현실하고 이상의 차이를 극복을 해야 돼요. 소설 속의 세계하고 현실 속의 세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꿈이 있죠. 꿈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저거를 해가지고 밥벌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명징한 의식이 필요합니다. 춤추는 거 좋아한다고 나 춤출래. 저쪽에 강남에 아이돌 그 학원 가보세요. 초등부터 와가지고 춤추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춤을 얼마나 잘 춰야지 그거를 밥벌이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익히는 것이 성장인데 거기서 이제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남자였다면 다른 식의 스토리였을 거예요. 문제는 엠마가 여자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하고는 또 조금 별개로, 왜냐면 이거 지금 19세기여가지고 그런 잣대를 이제 들이대기도 힘든데, 만약에 남자였다면